네, 그러니까 메모리 세이브하는 과정에서 전에 얘가 T1이 영향을 이미 메모리 저장을 업데이트를 쳐버렸고 그 값이 뭐 얼마인지 상관없이 T2가 다시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우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0 곱하기 5는 0, 얘는 0을 계산한 거니까. 마찬가지로 T1은 어떻게 되죠? 5인 경우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5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T1이 결국 T2가 한 일을 무시하고 자기 값을 그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쳐버린 거죠. T1이 0을 로드 해가지고 0 더하기 5는 5를 계산하고 이것을 가지고 메모리에 라이트를 했는데 그 와중에 T2가 이미 다 뭔가를 계산했겠죠. 그 값이 뭐였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근데 만약 25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T2가 로드하는 시점이 중요한데 T1이 라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T2가 스케줄링 돼야 되죠. T1이 메모리에 라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지 5를 내가 읽어가지고 5 곱하기 5는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25가 되는 경우는 T1이 완전히 완료된 다음에 T2가 스케줄링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공유 자원을 먼저 식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컨커런시에서 스레드가 몇 개가 돌고 있고 이게 싱글 스레드인지 멀티 스레드인지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는 반드시 싱글 스레드에서 돈다 이런 컨디션이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한 뭔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무조건 싱글 스레드다. 이 자원은 공유되지 않는다. 특정한 하여튼 그러한 것들만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공유되는 자원이 없다면은 그것도 아무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알아서 따로따로 돌면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항상 공유되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공유되는 자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특히 이제 공유되는 자원을 이렇게 그 값을 읽어 온다거나 라이트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요건상 그 현재의 비즈니스 문맥상 얘가 0이 돼도 상관없고 5가 돼도 상관없고 25가 돼도 상관없다. 뭐 그렇게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이상한 걸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또 가끔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해시 테이블에 푸시를 하는데 그 값이 그 맨 마지막에 업데이트 한 놈에 엎어치더라도 이게 크리티컬에 문제가 되지 않고 나는 내가 최근에 읽어온 값에 의해서만 처리하면은 그 almost 내가 그 현재 비즈니스 문맥상에서 이게 만족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가능하면 그 멀티스레드 간의 어떤 그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는 게 좋은 거죠. 실제로는 그렇게 허용이 된다면은. 근데 그게 허용이 되는지 안 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그 공유 자원에서 배타적인 점유가 필요할 경우 이게 뮤추얼 익스클루시브이 필요한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개념이 있죠. 크리티컬 섹션은 이 섹션은 어떤 코드 섹션인데 특정 코드는 반드시 동시에 하나의 스레드만이 액세스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크리티컬 섹션은 여러 개의 스레드가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은 어떤 특정 시점에서 이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고 있는 스레드는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 이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고 이것을 이제 보장해주는 기법들이 그 뒤에서 설명되는 이제 락이라든가 보통 락을 쓰게 되겠죠. 네. 자, 크리티컬 섹션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락킹을 하는 거죠. 이렇게 락을 잡고, 그러니까 락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스레드만 락을 잡을 수 있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크리티컬 섹션이 완료가 되면 그 락을 릴리스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보통의 그 크리티컬 섹션 구현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자바 랭귀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그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인 경우에는 그 싱크로나이즈드 다음에 그 모니터 객체가 주죠. 이게 모니터 객체란 게 일종의 락 오너를 얘기하는 거죠.
락을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싱크로나이즈 블락 안에서 지정하게 돼 있으니까 편의적으로 특정한 객체는 항상 자기 고유의 어떤 모니터 오브젝트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 객체가 같으면은 락이 같은 거라는 거죠. 이게 자바 언어의 특성인 거죠. 그래서 아이고 왜 이러지? 연습만 없었어야 돼. 그 싱크로는 아이 다음에 그 여기 오브젝트 이름을 주게 돼 있잖아요. 여기 오브젝트를 주게 돼 있죠, 보통. 그 싱크라이즈드 블락은 그런데 그러면 그 싱크라이즈드 메소드는 어떻게 되죠? 싱크라이즈드 메소드는 그 모니터 객체를 지정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모니터 객체는 뭐가 되죠? 기현씨 뭐가 되지? 응? 메소드에다가 싱크로나이즈드 쓰면 모니터 객체가 뭐가 돼? 아, 이게 또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도 아니죠. 이게 반 맞고 반 틀린 얘기죠. 정확하게 아는 사람 누구? 이게 인스턴스 메소드냐, 그 클래스 메소드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클래스 메소드인 경우, 그러니까 스태틱 메소드인 경우는 뭐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래스 자체가 그러니까 점 클래스라는 객체가 되는 거죠. 점 클래스로 표현되는 만약에 이게 모니터라는 클래스가 있으면은 모니터 점 클래스라는 그 오브젝트가 예? 그게 이제 그 모니터 오브젝트가 되는 거죠.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랭귀지에서 제일 그 기본적인 구조를 제공하는 게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이 있고 그리고 웨이드 앤 노티파이가 있죠. 웨이드하고 노티파이. 이제 웨이드하고 노티파이가 어떤 컨디션에 대한 그 조건에 대한 어떤 기다리는 것을 제공하는 건데 웨이트를 하게 되면 웨이트는 어떻게 하죠? 모니터 오브젝트에다가 웨이트를 하는 거죠. 웨이트랑 노티파이는 어느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죠? 이 메소드는 어느 클래스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바랑 오브젝트에 있는 거죠. 자바랑 오브젝트에 있는 건데 그 실제로 웨이드 앤 노티파이는 어디다 하느냐 하면은 반드시 싱크로나이즈에서 잡은 이 모니터 오브젝트에 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 모니터에서 락을 잡았을 때 이게 그 락점 웨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뭐 A라는 오브젝트에 대해서 싱크로나이즈를 잡아놓고 B라는 오브젝트에서 웨이스를 하면 뭐가 나죠? 모니터가 틀렸다고 에러 나죠. 일리갈 모니터 스테이트 익셉션이 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뭘 헷갈리냐면은 모니터 객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니터 객체가 항상 디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웨이시랑 노티파이를 구현하는 데 있어 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항상 이게 웨이하고 노티파이만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 이게 너무 베이식한 건데 싱크로나이즈드 밖에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싱크로나이즈드를 블락 안에서 블락으로 구현해 본 적이 없었고 모니터 객체를 지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웨이하고 노티파이는 당연히 그냥 웨이 노티파이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반드시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락에 대해서 내가 웨이스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락에 대해 그 모니터 오브젝트에 대해서 노티파이를 하는 거죠. 물론 웨이스는 락을 잡고 하겠지만 노티파이를 하려면 어떻게 되죠? 노티파이도 노티파이는 어떻게 되죠? 노티파이는 상관이 없죠. 노티파이를 잠깐만. 네.
노티파이도 락을 잡아야겠죠. 락을 잡아서 그 해당하는 락에 대해서 노티파이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이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은 뭐냐면은 내가 웨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웨이시 깨어났을 때가 가장 이제 일반적인 형태는 웨이시 언제 깨어나죠? 노티파이나 노티파이 오를 받아가지고 깨어나는 거잖아요. 같은 모니터 객체를 가진 놈이 노티파이를 해주면은 웨이크업이 되는 거죠. 웨이트가 그래서 깨어나서 그 다음 그 블락이 수행이 되는 거죠. 웨이트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현재 내가 A라는 락을 잡고 있어요. 웨이스를 만나게 되면 락을 풀게 되죠. 락을 풀고 누군가가 노트를 줄 때까지 웨이스에서 잡혀 있어요. 그죠? 해당하는 그 코드는 수행이 안 되고 그 웨이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블락되어 있는데, 노티파이를 받으면 깨어나게 되는데,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은 노티파이를 받지 않았는데 깨어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일단 그거는 뭐 내부적인 커널 쪽 OS 쪽에서 코드의 상에서 이거를 그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을 완전히 방지하고 그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어쨌든 그거는 뭐 현재 그뭐 포직스 스레드라든가 실제 그 기반하고 있는 그 라이브러리들이 스피리어스 웨이크업 자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바 레벨에서 그것을 가지고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을 금지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 프로그래밍상에서 그 구현상에서 오배가 너무 커지고 성능상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일단 스피리어스 웨이크업 자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을 가지고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은 웨이선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희박하긴 한데, 언젠가 깨어날 수 있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노티파이 안 했는데 깨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스를 코딩할 때는 반드시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을 고려해서 코딩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자바 랭귀지 다큐멘터리에 포함된 그 자바 JDK5 이후 버전부터는 그 전에 API 다큐멘터리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자바랑 오브젝트의 그 웨이시란 메소드 설명해 보면 스피리어스 웨이크업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이 모니터 오브젝트,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랑 웨이트 노티파이를 쓰는 게 JDK5 이전까지 제공되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바 랭귀지에서 유일하게 그 락과 컨디션 관련된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법이었고, 자바 5부터는 그 컨커런트 패키지가 추가됐어요. 컨커런트 패키지가 그 오픈 소스로 막 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컨트리뷰션 되고 있고 한데, 이 컨커런트 패키지의 특성은 이게 컨커런트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좀 더 고성능의 방법들을, 좀 하이 퍼포먼스를 고려해서 컨커런시를 담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하던 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이렇게 별도의 패키지를 만들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한 그러한 작업이 있고요. 지금 또 계속되고 있죠. 이게 지금도 계속 컨커런트 이쪽에 메일링 리스트 보면 자바 7에도 계속적으로 컨트리뷰션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더 효율적인 컨커런트 자료 구조라든가 락킹 방법을 위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리서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 보면은 어, 여기 인터페이스가 락, 컨디션, 리드 라이트 이런 세 가지 정도 인터페이스가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기 자바의 틸 컨커런트 락스 패키지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락은 락 잡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디션은 특정한 락을 기준으로 하는 어떤 조건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은 락이 싱크로나이즈에 대응되고 컨디션이 웨이 노티파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더 라이트 락은 RW 락이죠. 이게 이제 리더하고 라이터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리더 라이트 락은 보통은 이제 리더가 많고 라이트가 적고, 그리고 리더는 락을 쉐어할 수 있는데 라이터는 완전히 익스클루전을 해야 되는, 익스클루시브 락을 해야 되는 그러한 환경에서